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촬영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인터뷰 얘기를 듣고서 막 동창 친구들이 했던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시간도 되고 이제 해가지고 좋다.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같이 놀러 왔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또 귀하신 분 또 의대 의느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저희 동창 홍원이가 이러다가 6학년 1반 뭐 개모임 될 것 같다고 다 불러서 찍으니까 자 6학년 1반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진짜 맨 마지막에는 김연희 선생님 한번 모시는 걔도 그 얘기 하더라. 괜찮은데? 아, 보고 계시면 꼭 출연 좀 부탁드립니다. 김연희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외과 전공이 2년차인 강성근입니다. 그럼 일단은 의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과에서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.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계신데 공부법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방송들이나 아니면 더피플에서 찍은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일단 많이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만의 뭐 공부법이나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기본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건 양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제 저만의 고3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수능이 이제 요즘은 과목을 몇 개를 보는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원수에다가 탐구 4개가 필수였어가지고 7과목을 봤었는데 솔직히 7과목을 다 잘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.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걸 먼저 할지 못하는 걸 집중적으로 파고서 이제 나머지를 할지 하는데 저는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거를 먼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는 점수를 좀 잘 딸 수 있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공부를 좀 밀어놨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언어도 애매하고 수학도 애매하고 영어도 애매하고 이런데 탐구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 공부나 아니면 화학 공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먼저 열심히 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했을 때 이제 나머지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했었거든요. 언어나 수학 같은 게 이제 내가 해서 완성이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 말고는 영원히 해야 돼요. 수학이나 언어 같은 거.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? 아니 진짜 잘. 근데 사실 의대를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이런 걸 되게 고3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점수 되게 애매했었거든요. 상위권 학교를 공대나 이런 데 갈 만한 점수는 나오긴 했었는데 의대는 약간 턱걸이 정도 이런 점수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좀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 과목만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다 자신이 없으면 지치는 거죠.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쵸. 수학은 좀 적성에 맞다고 해야 되나? 좀 적성에 맞았어요? 저는 수학을 진짜 어려워했어요. 과탐은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했는데 수학은 끝이 없잖아요. 생물 같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면 한 과목이 끝이 나는 거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이거 외운다 아니면 문제 10개 풀어본다 해서 내가 이 단원을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영원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요.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끝까지 제일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9월 모의고사 진짜 못 봤었어요. 한 9월 모의고사랑 수능 점수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. 진짜?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제가 수학에만 조금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 앞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조금 뒷받침이 됐어야 됐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뭐 공부 시간 이런 거 좀 의미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어느 정도? 독서실이나 집에서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. 이게 막 학원을 막 여러 가지를 배워서 좋았다기보다는 애들이랑 이제 대화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공부 얘기도 하고 시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어가지고 혼자 공부는 좀 밤에 학원 갔다 와서 10시, 11시 이후에 좀 한두 시까지 하고 자고 학교 가서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고3 때. 역시 학교는 자는 공간이구나. 그렇죠. 잠이 또 잘 와요 거기가.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좀 막 편해요. 그리고 가끔씩 뭐 이렇게 허벅지 때리고 그러신 분 계시긴 했는데 장구채로 많이 때렸어요. 나오신 학교는 워낙 많이 때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. 근데 다른 애쓰고도 만만치 않지 않나? 저희는 졸아서 때렸다 이런 것보다는 두발 규정 뭐 아니면 뭐 슬리퍼 신고 다녔다 이러면서 막 외적인 걸로 맞아서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.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좀 그런 얘기인데 괜찮아요. 때리시잖아요 선생님들이. 그때는
당연한 건 줄 알고 맞았어요. 아 근데 그랬다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. 근데 그 때리는 게 억울해. 그냥 이제 애를 혼내야겠다, 교육해야겠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막 봤거든요. 막 피가 나 맺히고 막 맞아. 그날의 부부싸움도 그런 게 있어. 터지고. 그런데 이거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병원 와서 경험해 보니까 사람 살이요 때려서 터지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씨. 이게 칼로 베어도 생각보다 잘 안 베어져. 메스 이런 걸로 잘라도.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? 그냥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감정을 실어서 때리니까 살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진짜 미운 거야. 부르 트고 이런 건데 진짜 미운 거야.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들었는데 있을 거예요 또. 아직 있겠지?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어디 가신 게 아니니까. 그치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바뀌고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. 애들이 안 때리고는 가르칠 수 없다. 맞아. 그 말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. 되게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. 애들을 못 때려서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.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죠. 그치. 컨디션 관리나 이제 스트레스 본인만의 해소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야자 시간에 야자 시간. 저희가 강제 야자는 뭘 봤죠? 반강제 야자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많이 잠도 자고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처음으로 고등학교가 집에서 좀 떨어진 이제 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감시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막 비행을 한 건 아니지만 막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학원도 몰래 땡땡이도 치고 이런 스트레스 많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. 집에서 잠자는 거 그런 게 제일 했었지. 그 당시에는 뭐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수능을 무사히 보고 예. 정시로 입학을 하신 거죠? 그치, 전 정시로. 고등학교 때 이과생들 중에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면 흥미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의대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, 저는. 근데 이제 막상 가보면은 또 자기 적성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.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인류를 파괴하고 이래야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해라. 그런 거를 저희도 윤리시가 이런 많이 배워요. 근데 그런 거를 먼저 강요하기는 좀 어렵고,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럴 여유가 어딨어요. 내가 진짜 사람을 아끼고 이래가지고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6년 동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좀 견디는 걸 좀 잘하는 사람이 먼저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좋은 의대를 왔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못 버티는 계속 몇 년씩 꿇고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지만 10년째 국가고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매우 드물지만 2, 3년씩 꿇는 분들 계시고, 그런 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지 또 이제 막 끌어주고 이러는데 한 학년을 내려가면 다 후배잖아요. 그러면 공부도 또 혼자 하게 되고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하면 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잘 되면 다행이지만 또 내려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버티고 인내하고 이런 걸 좀 잘하시는 분이 좋겠고,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뭐 저는 별 의미 없다 생각해서 어느 과든 마찬가지일 거고, 그거는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인턴 레지던트가 되는데 사실 이때 삶이 더 힘들기는 해요. 근데 레지던트까지 오면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원하는 과목을 택할 수 있고 인정도 받고, 그때까지 좀 버티고 힘들고 이럴 때 위기가 있더라도 너무 막 방황하거나 술만 먹거나 이러지 않고 단단하게 좀 견딜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. 공부야, 저는 의대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세상에 천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느꼈어요.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꼭 하고 싶었어요. 공부 얘기였잖아요. 공부 못하진 않았어요.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했고 반에서 한 3등, 2등 정도까지는 했었어요. 근데 저는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저희 반에서 계속 전교 1등이 나왔었어요. 1, 2, 3등 때가 다 달랐었는데 전교 1등 하던 친구들이 다 저희 반에서 계속 나왔어요. 고3 때 이제 우리 반에 이제 장씨가 있었는데 계속 나오네 장씨. 장씨 제오씨에서 나왔었나봐요. 그 친구 같은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. 와, 그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처음 느꼈었거든요. 걔는 좀 이상해. 너무 잘해. 너무 진짜 생리를 배우기 전에 선생님을 알고 있어.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알고 있던 거 아닌가? 뭐 매트릭스처럼 USB를 넣는 것처럼 얘가 공부를 하니까 물론 이렇게 나름 고민이 있겠지. 근데 의대를 오니까 그런 친구가 진짜 많아요. 막 3주마다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. 3주 동안 안 자는 애가 있어요. 3주 동안 하루에 2시간 먼저 공부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고,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도 공부도 하고 교양도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 활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의대로 오면 1등을 하는 건 개인 선택이지만 1등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부담감 갖지 않고 꼴찌 안 하고 1등 안 하면 뭐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죠. 중간만 가자 그 말 있잖아, 유명한 말. 통과만 하자. 합시다.